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구가 하천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고 뒤 내놓은 뒤늦은 대책이라는 질타는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이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시금고 은행 지정 시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가 온라인 참배가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우려됐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6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요. 사상구는 실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질타는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평소 산책객들이 많은 사상구 학장천. 지난 11일 집중호우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 성인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여성 한 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수위 관측 장비가 있었지만 대피 방송은 없었고 재난 문자 발송도 출입 통제도 늦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은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많았더라면 행동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사고 보름 뒤 사상구는 하천 실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시간 재난 알림 전광판 설치를 비롯해 하천 CCTV 설치 등 93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됐던 하천구역 진입 차단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원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장천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교량 신설과 구덕천 일원 저류시설 조성 등 급격한 수위 상승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수 공간으로 사업을 했던 우리 학장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는데 좀 더 각별히 유의해서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km에 달하는 학장천의 진출입로. 이번 대책으로 급격히 물이 불어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는 온라인을 통해 공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참배나 헌화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이자 성지인 유엔 기념공원. 6.25 전쟁에 참전한 11개 나라 2,320명의 전몰용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때 32만 명까지 줄었다 지난해엔 40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해외 참전 용사나 유가족 등은 현장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배 기능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공원과 묘역을 볼 수 있고 참배도 가능합니다. 공원 안에 설치된 16대의 CCTV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겁니다. 또 가상현실을 일컫는 VR을 통해서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묘역은 유가족이나 한국전 참전용사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VR을 통해 개별 묘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얀 국화나 붉은 장미 리스 등 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 등 공원에서 열리는 참배 행사나 안장식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한 달간 이벤트를 열어 시민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년 이상 부산시 시금고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은행이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금고은행의 역할과 지역공헌의 의문을 제기하며 시금고은행 지정 시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 해 수십조 원 규모의 부산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산시 시금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군구를 맡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죠, 배려가 약했죠, 그죠? 차기 시군고 선정이 1년 넘게 남았지만 다급해진 부산은행 측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눈가림식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600점 이하는 결국은 대출 안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공의 부산은행이 부산 시민들의 가계 대출 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또한 금고 협력 사업비를 비교해봐도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이 적은 인천시보다 부산시가 훨씬 적게 책정됐습니다. 차기 시군고 지정 공모 시 시민을 위한 기여 부분 강화 등 지정평가 항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4년간 독점으로 인한 혹시 홀대 받은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기여도와 또 시민들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인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저신용 시민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우려됐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4,488세대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2호선이 지나가는 그 중심 쪽에 있는 데고요.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빚었던 인근의 다른 재개발 지역도 분양 시작 3개월여 만에 2,033가구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일반 공급 청약 평균 0.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지만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싸잖아요. 그 미분양에 나간 게 저층, 못난 이들이 다 갖고 갔다고요. 여기에 부산의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000여 가구.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부산 지역 주택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6개월여 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부산은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금리 상승 여부와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피해도 큰데요. 성한 걸 찾는 건 고사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시름이 깊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오이 농장입니다. 잎은 본래 색을 잃었고 오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바닥에는 아직 빗물이 남아 있습니다. 수확은커녕 복구에 시간과 인력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발전기가 빼도 안 되대 워낙 많이 오니까 매일 계속 오니까 이게 비가 오면 이제 꽃이 이게 제대로 안 피거든요. 꽃이 피어야지 이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안 피고 비가 자주 오니까 그래 이렇게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말도 못하지. 참깨와 대파를 재배하는 이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빗물에 잠겨 썩으면서 잎이 바싹 말랐습니다. 성한 걸 찾는데 안간힘을 쓰지만 한숨만 깊어집니다. 올해 상황이 영 하나도 없죠. 올해는 완전히고 참말로 올 같으면 비닐값도 안 나와요. 약값도 안 나오고 비닐값도 안 나와요. 올해 장마철 남부지방 평균 강수량은 690.4mm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300mm 이상 많은 685.9mm를 기록했습니다. 농민들은 쏟아붓는 빗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농지 피해는 아직도 파악 중인 상황.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접수 들어온 거 조사 지금 정밀 조사 기간 중이 돼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MDS 입력을 시켜야 최종적으로 그 몇 농가 얼마만큼 피해가 나왔다는 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비는 잦아들었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 집중호우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상추나 대파, 배추 등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휴가철이죠. 연일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반요 농산물 도매시장. 장마 이전 5,000원에 거래됐던 상추 2kg 한 박스 가격이 지금은 10배나 뛰었습니다. 대파는 한 단에 1,000원 하던 것이 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배추나 무, 오이 등 다른 밥작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역을 가리지 않는 집중호우에 작황이 좋지 못한 건데 농가 피해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산지인 김해 쪽하고 또 그리고 남원 그리고 논산 쪽 이런 데가 비 피해가 많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채소 도매 가격은 일선 마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벌써 2주째 오른 가격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당분간 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폭우로 인해서 저번 주부터 채소값이 10에서 20% 정도 올랐고 이번 주도 10에서 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도 지갑 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채소는 조금 다 올랐다고 해야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상추 종류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상추 4kg 도매가는 9만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398% 급등했고 시금치는 214%, 깻잎은 77% 각각 올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연일 고공행진하는 밥상 물가,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최근 영도에서 가족을 넘어선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도 청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도 토박이인 20대 박재우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찾기 힘들었던 청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동네 친구뿐만이 아니고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주미 씨는 엄마 중심의 육아 정보가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또 영도 사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모임이 있고 영도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들어와 봤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이 모임인 것 같아요. 영도에 직장을 구하면서 한 달 전 정착한 김기훈 씨는 영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기대합니다. 좀 사람 냄새 나는 좀 뭐 앤틱한 그런 걸 좋아해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소개밖에 안 했는데 근데도 벌써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나와 다른 생각.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란 포스터로 시작된 모임은 어느덧 세 번째. 청년단체 심오한 연구소가 영도 청년과 함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청년 5,000명, 10명 중 3명이 빠져나간 영도에 청년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시도인 겁니다. 다양한 출신과 이유로 모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익숙한 어떤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라든지 그건 도움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그 관계망이 있는다면 특정 목적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이 관계망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다시 해볼 여지가 생긴다든지. 청년 유출에 이어 고립 문제까지 불거지는 요즘 영도형 청년 모임이 원도심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하수도 정비 계획과 하천 정비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 하천법 개정안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땅값이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 땅값은 0.06% 상승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1.91%, 하반기 0.82% 상승했지만 올해는 하락 반전하면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스승 공경 강서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선생님의 제자라서 참 좋습니다라는 캠페인 문구로 현수막을 만들어 지역 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 등 50여 곳에 내걸었습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공모를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주제로 문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룸바라는 종목인데요. 룸바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느린 음악에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라는 총 5가지 라틴의 종목이 있습니다. 4, 1 and 2, 3, 4, 1. 2, 3, 4, 1, 2, 3 and 4, 1, 2, 3 and 4, 4, 1, 2, 3. 다른 사람이랑 많이 소통할 수 없어서 근데 댄스를 통해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랑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댄스 자주 하고 싶어요.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춰서 어떤 멋있는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좀 완성이 될 때 굉장히 좀 약간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전세금 잘 지키고 사기당하지 않기라는 주제로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을 초청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강을 가졌습니다. 남구 문현일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6일 홀로 어르신 30여 명을 모시고 홀로 어르신 사랑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해 식사 대접과 함께 여름 이불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 25일 밀락 어촌계와 함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쥐치 약 3만 마리를 광안리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사하구 장림일동 바닷가 사랑마을 공동체는 총 2회에 걸쳐 플라스틱 제로화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 회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 하천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사상구 약사회에서 기부한 해충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안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